검찰이 어제 성남시청을 또 압수수색했습니다. 네 번째인데 이번에도 성남시장실은 빠졌을까요? 들어갔을까요? 공개합니다. 뭐 다 아시다시피 시장실은 또 빠졌습니다. 어제가 네 번째 압수수색이고 시장실 비서실은 또 성역이 됐습니다. 소위 야당이 얘기하는 이재명 지사와 정진상 측근 간의 어떤 이메일도 또 압수수색에서 제외가 됐다. 법조계 인사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 새로운 방식의 선택적 압수수색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. 정치부 베테랑 기자가 보기에는 검찰이 지금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이 새로운 방식, 이 방식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십니까? 좀 궁금해요. 듣고 싶어요. 지금 첫 번째 압수수색은 어쨌든 간에 대장동 사고와 관련된 7개 부서를 이제 압수수색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부터 4차까지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포렌식하고 있다고 합니다. 뭐 의미가 있겠죠. 당시에 어떤 말들을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알기 위해서 뭐 하는 것 자체는 뭐 굉장히 뭐 그걸 비판할 건 아닌데 성남시장실과 그리고 비서실이 빠졌다는 것,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뭐 이미 지금 현직 시장도 아니고 하니까요.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다음 대목입니다.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씨는 누구냐면 이재명 시장을 8년간 보좌했던 정책 보좌관입니다. 그리고 또 경기도로 옮겨서는 경기도 정책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. 그런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.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를 유동규 씨를 최종 결정권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실질적으로 결정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. 배임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가. 그렇다면 당연히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들어왔던 메일들이 어떤 게 있었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수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아까 한창 논란이 됐었던 추가 이익 환수 건의를 그렇죠. 이재명 시장에게 당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한테 직접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진상 당시 정책 보좌관한테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들한테 들어온 이메일을 보는 게 이 수사의 핵심인 거죠. 그러니까 그것만 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만 뺐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전 뭐 다른 것보다 그 부분을 검찰이 도대체 왜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예. 이재명 기자의 개인 견해였다.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. 저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성남시장실이 압수수색에서 빼진 거를 몰랐다라고 답변한 대목이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.